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여러분들 영남 알프스라고 들어보셨죠?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남 밀양시와 양산군, 경북 청도군에 걸쳐있는 영남 알프스는 1000m가 넘는 줄령 고산들이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고의 산악 명소입니다. 이 같은 영남 알프스에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 속에 울산시는 개발 계획을 강행할 태세라고 합니다. 개발이 우선이냐 아니면 환경 보존이 우선이냐는 논란이 지역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07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이 시간에는 영남 알프스의 관광 개발을 둘러싼 난개발 논란을 집중 점검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영남 알프스가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남 알프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남 밀양군, 경북 청도군, 경남 양산군에 이르는 2개 도와 4개 군에 걸쳐 있습니다. 모두 17개의 산들이 모여 있으며 해발 1000m가 넘는 산도 7개나 됩니다. 해발 1241m의 가지산을 비롯해 1188m의 운문산, 1189m의 천왕산 등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가지산을 정점으로 동서남북으로 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이 일대는 국내 여느 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고원지대가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치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영남 알프스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영남 알프스 중에서는 신불산의 신불평원 198만 제곱미터와 간월산 내 간월제의 33만 제곱미터, 고원산 정상 부근의 66만 제곱미터의 억새 군락지가 있습니다. 고원지대에 펼쳐진 억새 군락지는 영남 알프스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주요 산들은 지난 1979년 11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가지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영남 알프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빼어난 산악 경관에 모두들 감탄을 감추지 못합니다. 억새 평원을 거쳐 1000m가 넘는 정상에 오르다 보면 그동안의 여정이 전혀 힘들지가 않다고 합니다. 초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이 영남 알프스에 대해 최근 울산시는 대규모 산악 관광 개발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5,400여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남 알프스 개발 계획은 과연 어떤 것인지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영남 알프스 일대를 산악 관광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공동 추진키로 하는 업무 협약을 울주군과 체결했습니다. 추진 기간은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이며 총 5,36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스터 플랜은 산악 관광 1번지 마운틴탑 영남 알프스로 개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남권 최고의 산악 관광 거점 지역 육성이 목표입니다. 그 일대에 길선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또 거기에 하이테크 밸리가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KTX 울산역까지 개통이 되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쳐서 이제 시와 군이 이 힘을 모아서 이제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정말 이 동남권 일대의 최대 산악 관광 지역인 영남 알프스를 잘 개발해서 정말 우리의 보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협약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이 보고 있는 영남 알프스를 정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우리 산업 관광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이 KTX가 여기 개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봄, 가을이면은 이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겁니다. 그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가장 열악한 부분이 지금 이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좀 부족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도 안내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숙박시설에 중점을 두어서
정말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 묵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4대 추진 전략과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웰컴 센터와 등억 휴양소, 유스 호스텔, 리테일 빌리지, 수변 공원 등을 포함한 복합 웰컴 센터 건립 사업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산악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은 이번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 축제 및 이벤트 개발,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등억 온천 숙박시설 양성화와 등억 관광단지 조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우선 1단계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화재성 창출 및 통합 관광 안내 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오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광객 집객 시설의 중점 유치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주력합니다. 3단계 사업은 오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안정화 단계로 현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가지산 도립공원 및 신불산 군립공원 내 4개의 집단 시설 지구를 완성한다는 전략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울산시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초자연적인 환경에 일대 메스를 들이대는 형국인데요. 과연 이 같은 개발이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의 여론이 없습니다. 영남 알프스 곳곳에 건축물을 세우고 청정 계곡에도 회색빛 시멘트가 차지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정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시의 영남 알프스 개발 계획 무엇이 문제점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영남 알프스 개발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된 마스터 플랜이 자칫 난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번 개발 계획 중에는 우려할 만한 각종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숙박시설과 휴양소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집중돼 건축 등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곡 정비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 우려도 높습니다. 작천정 주변 정비, 작수천 하상 정비, 작괴천 주변을 정리해 하늘 억새길, 산악 레포츠장, 테마로드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관광객이 몰릴 경우 현재 맑은 계곡 등이 각종 쓰레기로 오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작수천 주변이라든가 성남사의 계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천 정비를 한다는 건 바닥을 긁어낸다는 건데 이런 생태계 파괴라든가 혹은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새길 같은 경우에도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길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있는 영남 알프스의 길들을 복원하고 다시 조정하는 이런 부분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시의 개발 계획 가운데 무엇보다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바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입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것이 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울산시는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가천 저수지 부근부터 신불산 부근의 길이 3.7km 코스 입지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는 지난 2007년 울주군이 단독으로 신불산 공룡 능선 칼바위 위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 우려와 사업성 불투명 등을 지적받고 보류됐던 사업이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된 것입니다. 경관의 문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고속도로, 그다음에 고철도에서 바라보는 영남 알프스의 가운데 부분에 선을 긋는 이마에 도끼로 찍는 그런 같은. 그래서 2000년도에도 그 옆 비슷한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경관 문제를 들어서 부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그리고 그 케이블카의 상류부에 인근에서 단조늪이라는 산지 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억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올라갔을 때 아래로 내려보이는 경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부까지 또 등산을 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 산이 정상부 감당할 수 있는 걸 넘어섭니다. 그러면 전체가 사막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파괴만 불러올 뿐이고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안 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케이블카로 영남 알프스를 올라가는데 10분 정도 소요되고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데 30분가량이면 충분합니다. 즉 1시간 정도면 영남 알프스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셈입니다. 결국 관광객들이 1시간 내에 영남 알프스를 둘러보고 다른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어 지역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도 24호선이 생기면서 가지산 터널이 생기면서 성남 상북면 쪽으로 해서 꼬불꼬불한 길, 그리고 배내를 넘어가는 꼬불꼬불한 길이 펴지면서 속도가 그만 빨라지고, 그러면서 인근의 식당에 머물지나 들르지 않고 그냥 바로 시내로, 또 울산 시내로, 밀양 시내로 가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북면 쪽에 가시면 가던들이 대부분 두 집 한 집 정도는 문 닫고 폐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관광지는 관광지답게 천천히, 그리고 또 주변 즐기면서 갈 수 있도록, 관광지 와서 누가 10분, 5분 빨리 가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역색을 제대로 살려서, 그리고 지역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것이 오히려 지역을 더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제주 올레길이 그런 거거든요. 제주 올레길이 그전에는 관광지에 가서 대형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걸어가 보니까 그 속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해녀들 뭐 이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제주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게 돈을 쓰고 자고 온단 말이죠. 옛날에는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건데 지금 거꾸로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도 그런 쪽에 이제는 녹색 관광 그리고 체험 관광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남 알프스의 개발 계획에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계획을 그냥 따라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영남 알프스 관광 개발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면 어떤 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남 알프스에 대한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인 국내 최장 길이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생기는으로써 그 환경이라든가 기타 그 자연 환경을 좀 훼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환경 오염과 기타 여러 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영남 알프스라 하는데 영남 알프스를 훼손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타 여러모로서 자연을 미관을 해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 알프스의 정상은 매우 험해 쉽사리 일반인들의 정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영남 알프스 정상을 내 집 드나들듯이 오르게 된다면 황폐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시는 영남 알프스 정상에 왜 케이블카 설치를 고집하는 것일까? 케이블카를 찬성하시는 학자분들도 또 환경부도 정상부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 등산로를 금지하고 있고, 또 혹은 상부 정류장에서 내려오는 하산 등산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케이블카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늘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금검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산정부에서 정상까지가 불과 걸어서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헐벗은 게 최근에 데크로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의 경치라는 게 다 망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불산도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신불평원에서부터 정상까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헐벗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면 또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 내려온다면 그 등산로 훼손이라든가 산림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영남 알프스의 자연 훼손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영남 알프스를 활용해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영남 알프스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훼손됨 없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그 어떤 계층을 그 거리는 얼마에 이런 거 분석해서 합니다. 그러면 영남 알프스라는 곳을 누가 찾느냐? 그걸 대상인데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산을 찾는 비전문가 그리고 그다음에 준전문가인 산악인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해외 원정이라든가 훈련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영남 알프스 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지금의 영남 알프스는 그분들이 종주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거나 훈련하는 어떠한 기반 시설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을 만드든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우선 필요하고요. 또 그걸 이용하려면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가 돼야 되고 제대로 복원이 된 상태에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훈련할 때 머물 수 있는 공간. 그 일반인들이 또 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영남 알프스를 찾을 때 영남 알프스 미리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등산학교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그리고 울산이 또 지금 성남 송석하 선생님이라고 대한사랑연맹에 처음 초창기 창립하셨던 민속학자분이 궁궐정리가 고향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산악인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문 산악인들이 해외 갔다 왔던 역사나 혹은 장비나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의류 회사들이 거기서 역사관도 만들어주고 또 혹은 제품도 발표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KTX 타고 온 사람들이 산도 가지만 제품을 사러 또 구경하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좋고 또 더 나아간다면 그 방구대 안각화, 공룡발자국, 무제친업, 영남알프스 이런 산들이 있고 그러면 공룡시대부터 5천년 청동기, 구석기 다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자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이죠. 그럼 여기에 자연사 박물관을 같이 유치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산도 즐기고 그 다음에 와서 옷도 사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의 관광지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울산시에서 내세우는 산악관광지 1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만 바꾸면 가능하고 케이블카를 또 하는 이유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올라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그 가천 쪽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경치보다는 간을제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경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간을제는 이미 데크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간을 인도를 따라서 모노레일을 깐다든지 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또 거기서 실컷 즐기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오히려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에게도 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영남 알프스를 찾는 관광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를 즐기러 오는 일반 등산객과 산악 훈련을 하러 오는 전문 산악인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는 이들을 위한 관광거리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을 타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머물 수 있는 공간, 등산학교 등의 건립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지금까지 영남 알프스 개발과 관련해 개발이 우선이냐, 환경 보존이 우선이냐는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영남 알프스는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번 망쳐진 자연유산은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107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